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를 맡은 홍지환입니다.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김용환 남더구 1970년대 고도성장을 이끌다 입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강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오원철 한국경제의 국보라 불리다를 주제로 오원철 선생의 생애와 경제관료로서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원철 선생은 1960에서 197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1960년대에는 상공부에 재직하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화학공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 공업 제1국장으로 있으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루어가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1970년대 중화공업화 추진 과정에서였습니다. 그는 중화공업화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며 경제수석이자 중화공업기획단 단장으로서 중화공업화를 주도해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0년대 그는 비록 중단되었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도 했고 오일쇼크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중동 진출이라는 활로를 찾아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9주차 강의에 대한 복습을 마치고 김용환 남더구 선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더구 선생과 김용환 선생은 197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남더구 선생은 1970년대 재무부 장관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장기간 재임한 바 있으며 김용환 선생은 1970년대 상공부와 재무부 차관, 경제수석, 재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김용환 선생은 이후 정치인으로도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56년 재무부 수습행정관으로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978년까지 20여 년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경제관료 출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두 분 모두 경제관료 시절 경험에 대한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김용환 선생의 회고록 제목은 임자, 자네가 사령관 아닌가 이고 남더구 선생의 회고록 제목은 경제개발의 길목에서입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두 분의 회고록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두 분의 경제관료 활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소개해드린 회고록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분 중에서 먼저 김용환 선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32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그는 4학년이던 1956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학교를 졸업한 뒤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964년 6월 이제국 이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제과는 재무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재정안정계획의 실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1968년 5월 말 세정차관보로 승진하기 전까지 4년여에 걸쳐 이제과장과 이제국장으로 있으면서 재정안정계획의 작성 및 집행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양윤세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 원조 당국인 뉴솜에서는 그를 스테빌라이제이션 맨, 즉 안정화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재정안정계획은 미국 측과의 협의하에 1957년부터 1961에서 1962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원조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은 원조가 한국 경제의 재건에 도움이 되려면 경제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투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문제를 방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재정안정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은 김용환 과장에게 경제정책 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재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재 과장 시절 그는 금리 현실화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금리 현실화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김용환 과장은 장 부총리로부터 금리 현실화에 구체적인 방안을 입안할 것을 지시받고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그가 이끈 실무 작업반에서는 예금금리 24%, 대출금리 26%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했는데 막판에 장 부총리가 역금리 도입을 제안해 대출 이자율보다 예금 이자율이 높은 형태로 금리 현실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4주차 장기영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용환 과장은 1966년 2월 이재 국장으로 승진합니다. 그가 이재 국장으로 있는 동안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재원 규모를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 일입니다. 1967년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를 추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서울시, 현대건설 등 여러 기관에 소요 사업비를 산출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치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건설부는 650억 원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18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제기획원은 아예 산출을 포기했습니다. 김용환은 이재 국장으로서 재무부를 대표해 건설비를 추정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321억 원이었습니다. 국가간선고속도로 건설계획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건설비는 330억 원이었습니다. 그의 산출이 확정액에 가장 근접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시공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실제로는 43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그가 건설비 확정액에 가장 근접한 값을 제시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그는 장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재무부의 소임인 재원조달 방안까지 구상해서 제시했습니다. 석유류세를 인상하고 고속도로를 유료화하며 세계은행에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
경부간선 고속화 계획, 소요 공사비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에 보고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의 보고에 대해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 일부는 실제 도입되었습니다. 우여곡 휘발유세를 하기 위해 휘발유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고속도로는 도로화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용환 국장 개인의 의미가 컸습니다. 회고록은 자신이 이후에 핵심적인 경제관료로 계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높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후 세정차관보로 승진해 있던 그는 몇 달 만에 농림부 농정차관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1970년 말까지 2년 4개월간 농림부에 근무하면서 농림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환 선생이 재무부 이제국에서 과장,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청와대 외자관리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